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인 4년 5년 만에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의원님 오늘 혹시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야를 떠나서 이제 제1당 그 당대표가 정말 수많은 어떤 비리 혐의로 네.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이가 또 없는 일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네.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정치 보복 운운하는지 거기다가 또 일반 지지자들이 모인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 민주당 당 지도부가 거의 다 갔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이제 민주당 당 차원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방탄의 이미지가 더욱더 이제 강고하게 이제 붙여지고 있다. 네. 사실 1월 달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또 임시국회 소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이제 기소가 될 때 또 이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이제 시도를 하면 이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이제 하려고 방탄을 하려고 지금 임시국회를 또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차원에서 민주당의 이런 방탄당의 이미지만 굳어질 뿐인데 또 대거 당 지도부를 대동해서 갔다. 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안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번에 임시국회를 여는 이유로서 네.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뭐 국정 이태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무인기에 대한 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연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유로서 지금 임시국회 여는 거 좀 시급성을 느끼셨나요? 핑계죠. 완전히 핑계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에 통상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달에 뭐 신년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마다 신년 네. 교회라든지 행사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데, 이번에 이런 건 완전히 방탄을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는 회기가 아니더라도 국정조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관계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무인기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임시국회를 네.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네. 북한 무인기 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차분하게 국방부 국정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향후에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격추하고 대응하는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관련된 또 장비, 무기도 도입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회 열리면 오히려 그런 차분한 대비로 방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이재명 당대표가 입장문으로 개입용지를 한 대여섯 장 준비해서 네. 낭독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인데 네. 그거를 왜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네. 수사를 하냐? 그러면 이거는 뭐 보복 수사, 음. 조작 수사가 아니냐? 네. 이러한 지금 얘기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전히 틀렸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게 한 사람의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면 조사에 불과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찰은 이걸 그냥 덮었던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경찰이 무혐의 내지는 무혐의 처분이 됐다, 이런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애초에 무혐의는 이제 검찰에서 예. 조사를 시켜야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신데요. 예. 지금 민주당 쪽 패널이 방송에서 말을 하길 이거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네. 시정이 이런 지자체의 시장으로서 우리가 기업의 공부를 유치받아서 그거를 뭐 홍보를 하고
이런 뭐 광고비도 받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냐? 이거는 적극 행정이다. 예.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적극 네. 행정이라는 말이 음. 어떨 때 쓰이는 거고 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음.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구시 공무원 했을 때 이런 업무를 무수히 많이 했고, 특히, 2002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대구에도 시민구단 형태로 대구 FC가 만들어질 때도 저도 관여도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적극 행정이라고 이제 변명하는 게 이제 틀린 것이, 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기업 유치할 때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줍니다. 네. 주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일단 공개된 방식으로 네. 어떤 기업이 왔을 때 이제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땅값을 깎아준다든지 뭐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비공개적인 이런 건 방법이 있을 수는 없고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대구 FC라든지 시민 구단들, 강원 FC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경남 FC 이런 구단들에게 기업이 광고를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이틀 스폰서에서 뭐 무슨 땡땡은행 하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제 돈을 지불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광고한다는 그 반대급부로 특혜를 제공하진 않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의 어떤 경우 어떤 기업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광고 자체는 하지만 그게 반대급부로 부정한 대가, 이권, 특혜를 주지는 않는다.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이번에 네.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원래 96년도에 땅을 의료 용지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결국은 바꾸어서 상업 용지로 네. 그 다음에 또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죠. 네. 그런 어떤 특혜를 준 자체가 결국은 이런 특혜를 대가로 한 것이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성남시장이 부정한 네.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을 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네이버 그리고 차병원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여기에서는 참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이게 속된 말로 빼박이다, 똑 떨어진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미 관련된 대부분 판례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네. 같은 경우 미르재단 특히 롯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롯데가 지원해준 명목으로 그 면세점 허가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만약에 그와 유사하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 이 성남FC 후원권은 정말 100% 네.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이 직접 받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광고비를 받은 건 맞고 용도 변경을 해준 건 맞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 연계가 없다, 그러니까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검찰에서 관련자들 예를 들면 뭐 전 두산건설 대표라든지 현재 임원들이라든지 또 네이버 차병 그래서 다 조사를 했죠. 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본인들은 하기 싫은데 결국은 성남시에서 압박 때문에 했다고 지금 이제 관련된 진술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예를 들면 두산 정자동 부지 같은 경우도 이게 그동안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이게 병원을 설립 한다고 과징금을 계속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네. 기존의 성남시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입장이 180도 달라진 배경에 바로 성남FC 후원권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에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과 두산이라든지 기업에 준 특혜 이건 이거는 100% 네.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면서 성남FC 구단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겸임을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유치한 다음에 또 소강을 받은 실무자들이 있을 그렇죠. 건데요. 네, 그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죠. 한 네.
광고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는 공로에 대한 성과급으로 그 전체 광고비 한 20%를 인센티브 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좀 보통 주로 이렇게 주나요? 그렇게 잘 안 주죠. 네. 그렇게 잘 안 주죠. 예를 들면 20%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그 100억을 유치하면 결국은 그 담당자가 20억을 받는다는데 네. 아주 예외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그 부분에 어떤 자금, 어떤 용도에 네. 대해서도 지금 이제 수사가 많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규모가 단순히 이게 거의 뭐 100억대의 규모? 150억 규모인데요. 네. 이러한 규모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만약에 실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이게 특가법상 이제 뭐 1억 이상은 무조건 이제 징역 10년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10억 이상이 10년이면 아니 1억 이상이 예, 10년이면 예. 그러면 지금 뭐 거의 평생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뭐 네, 저는 뭐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네. 지금 뭐 이재명 그 대표에게는 뭐 잘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선거법상에 거의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서 수사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네. 변호사비 뭐 대납이라든지 이런 거와 맞물려서 이 성남시 이 후원 문제도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는 뭐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법 당국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중형을 받을 여지가 많다고. 네. 저 의원님 말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제가 막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어떤 이제 민주당 패널 측에서 말하길 대장동 건드려보고 이거 건드려보고 하다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또 성남 FC냐 그러면서 뭐 이게 지금 검찰이 뭐 이것저것 다 찔러보고 그러다가 뭐 하나 뭐 또 꼬투리 하나 잡아서 네. 뭐 이거 공격하는 거다. 네. 지금 검찰이 성남 FC부터 이걸 한다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성남 FC부터 한다는 것은 그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사가 이미 오래전에 이제 끝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먼저 성남 FC 이제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것이고 네. 사실 지금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이런 것들이 뭐 건드려서 나올 게 없으니까 성남 FC 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대장동 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조금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조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대장동도 급 물살을 지금 타고 있다. 네. 이미 김용 정진상에 대한 어떤 그 구속으로 저는 사법부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대장동 건도 조만간에 저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